Hello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This is Paul입니다. Today I'm going to explain to you.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in Korea에서 영어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되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그런 단어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영어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나 너무 거리성을 두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방식, 내가 영어를 말을 해야 되는 방식이 다 이런 기본 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It's a beginner's guide. 처음에 영어를 배우실 때 어떻게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지 자 그거를 보시면 되세요. 특히 저희 Beyond Advanced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어는 저희의 모국어가 아니죠. 저희의 모국어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의 제2의 2의 외국어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어를 그만큼 저희가 많이 배우고 접하고는 하지만 영어는 절대 저희의 제2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제2의 언어는 중국어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한문을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는 결코 저희의 두 번째 제2의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아주 단지 간단하게 외국어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EFL이라고 있습니다. EFL 줄임말이죠. 보시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는 뭡니까? 외국어. 외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외국의 언어. 이게 저희 지금 한국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NL 그리고 ESL이 있습니다. 자, ENL은 뭐냐면 English as a native language입니다. native language. 그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ENL은 뭐죠? 우리는 ENL이 아니죠. 우리는 KNL이겠죠? KNL. Korean as a native language이겠죠? 그죠? 그래서 ESL은 뭘까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2의 언어라는 겁니다. English as a native language는 영어가 그 나라의 모국어라는 거고 SL은 두 번째 제2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로 여기 EFL 외국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영어를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과목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영어가 학교 과목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이 영어가 ESL, 제2의 모국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영어는 무조건 EFL, 외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가 느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미국에서 16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원어민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한국말 할 때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헷갈리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You should know that too. 여러분들도 그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영어가 제2의 언어인 나라는 유창성. 일단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바뀝니다.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뭘 쓸 때 100%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어저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나는 어저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I played a game of badminton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어제 한 게임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정확성이 없고 유창성만 있으신 분들은 시제 같은 부분에서 많이 틀립니다.
I played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I play. 그리고 a game of badminton인지 아니면 그냥 배드민턴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I play 정확히 말하면 I play badminton 이렇게 나오죠. 이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영어만 계속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창성이 정확성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는 바에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만 시간의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in this country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죠? Not a lot, 많지 않죠? 바로 그 기준이에요. 우리들은 영어의 유창성을 떠나서 우리는 영어의 정확성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가 외국어인 나라들은 저희 나라 같이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내 영어가 유창하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제, 그리고 동사의 변형, 정관사, 단수, 복수 그런 것들의 변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실하지가 못하면은 절대로 저희는 유창한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바보스러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나라 외국인 이제 분들이 오시니까 요즘 많이 오시죠.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시는데, 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예를 들면은 나 어제 밥 먹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제 밥 먹었어요가 아니라 나 어제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틀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영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확성을 먼저 영어를 회화를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정확성을 먼저 유창성보다 먼저 두셔야 돼요. 나는 마십니다. 뭐 I drink겠죠. 나는 마시고 있습니다. I am drinking이 되겠죠. 나는 마셨습니다. I dran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바뀌었던 게 다 뭡니까? 다 동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론적으로는 theory, 이론입니다. 이 단어가 theory, 이론이라는 뜻인데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외국에 있을 때는 하루의 일상에서 10,000시간 정도의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것에 맞는 거, 그것에 들이맞는 거, 그것에 이 10,000시간과 같이 들이맞는 거는 1600번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1600번 동안 여러분들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바꾸고 계속 반복해서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는 키가 큽니다. He is tall 이 되겠죠. He is tall. 그는 몸집이 큽니다. He is big 이 되겠죠. 당신은 이쁩니다. You are pretty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He are tall, I are big, You is pretty.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의 문장들에서 마지막 제가 3개 드린 이 문장 어색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유창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확성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네, 이게 귀에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나는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I am driving. 어떤 것이 맞았을까요? 만약에 I am driving이 내 귀에 훨씬 더 쉽게 와닿고 올바르게 와닿았는데 I am drive가 그게 절대로 나한테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셨다면 정확성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적어,
자, 주어와 목적어. 주어는 뭐 예를 들면 대명사가 있고 많은 명사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이 쓰는 형용사나 명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동사, 그 중간에 있는 동사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는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Fluency is a bonus 라고 써져 있죠. 유창성은 단지 보너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영어가 외국어인 나라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유창성은 단지 보너스일 뿐입니다. 절대로 유창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제일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는 계속 똑같은 문장들이나 똑같은 시제들을 반복을 하면서 정확성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어민으로서 그리고 이중 원어민 강사로서 단지 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방식 현재 제가 있는 비욘드 어드밴스에서 있는 이 방식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분들이 이 반복에 대한 그 훈련성에 있어서 내 귀에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올바르게 들리는지 안 올바르게 들리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창성으로 넘어가서 영어를 되게 편하게 구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처음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를 이미 한번 접했다가 다시 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